엄마, 장남인 제가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죠. 형,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타령이에요? 어머니, 저희 부부에게 맡기시죠. 힘드실 텐데. 이제 내가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내가 널 이렇게 키웠던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7세 박순자입니다. 40년 전 남편과 단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채, 두 채 부동산을 늘려가며 일구어온 재산이 결국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네요. 남편 정한수는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큰아들 정민우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작은아들 정민석이 자기 가게를 냈을 때도 남편은 묵묵히 두 아들을 지원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출근을 준비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에 애들도 불러서 다 같이 밥이나 먹죠.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죠. 박순자 씨 되십니까? 남편분이 심근경색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저 왔어요. 제발 일어나봐요. 목이 메어 더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남편,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우리 한수 씨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장례식장은 매일 울음바다였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했고, 작은아들 민석이도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며느리 영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고, 작은 며느리 미연이는 조용히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숨결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큰며느리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강남 상가랑 성북동 주택, 그리고 여기 전주 빌딩까지. 어머니, 큰아들이니까 부동산 세 채는 제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민우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은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당연히 제가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게. 그 순간 작은아들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벌써 재산 얘기를요? 식탁에 놓인 물컵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제의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동생아, 내가 장남이야. 어머니 모시는 것도 내 몫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당연한 거잖아. 형님, 지금 어머니 모신다고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큰며느리 영희가 차갑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 계좌도 잘 관리해드릴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의 얼굴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요? 그날 이후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큰아들이 법무사를 데려와 증여계약서를 들이밀었고, 저녁이면 작은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권을 주장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어머님 연세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큰아들은 새벽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이웃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여기저기 제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돈만 보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데 정신과 진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하시고. 평생 이웃들과 정 나누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기도 민망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복제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님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꾸몄대요. 작은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날로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형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피고 정민우 씨,
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마주한 두 아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증거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정민우의 도장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한밤중에 제 서재에 몰래 들어와 도장을 찍는 큰아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러니까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작은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여서 자산 관리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대신 해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순간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의 충격적 발언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작은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큰며느리는 이미 준비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지난달 큰며느리가 안 가도 된다고 해도 억지로 저를 끌고 갔던 병원이 바로 이런 음모였던 거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작은아들이 분노를 터뜨렸고 큰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정민우 도장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치매 진단서 위조까지. 이런 비도덕적 행위는 법정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큰며느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시죠. 법정 모독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보니까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법원은 큰아들 부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큰며느리가 뛰어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시면 저희는 완전히 끝이에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작은아들이 다가와 큰며느리를 떼어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40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과 아이들 어릴 적에 웃으며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 행복했던 모습들이 너무도 생생해서 눈물만 자꾸 흘렀습니다. 여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식들이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야. 다음 날 아침 큰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100억이 넘는 재산을 전부 다요? 네.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썼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믿어주세요. 민우야, 네가 원했던 건 돈 아니었니? 난 아니었잖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머니, 제발요. 너희는 100억을 얻을지 모르지만 난 내 피 같은 자식을 잃은 것 같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뒤 전국 뉴스에 기사가 났습니다. 40억대 재산 전액 기부한 67세 할머니. 아들들의 재산 다툼의 통큰 결단. 기사를 본 큰아들 부부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큰며느리가 재단을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희야, 이제 그만하렴. 내가 모은 재산이니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니? 재단 첫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제 자원봉사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여기 오면 제가 더 행복해져요. 작은 아들이 가끔 들러 봉사활동을 돕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남편이 그토록 말씀하시려 했던 것을. 여보,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재산 기부가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그런데 또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큰아들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일이 났어요. 술에 취한 큰아들의 얼굴이 핏기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15억을 날렸어요. 어머니가 기부하신 재산의 일부만 있었더라도.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일이 내일까지인데 제발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술에 취한 큰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민우야, 니들 상황에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기나 하니? 그런데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큰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직 복지재단에 넘어가지 않은 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처음 시작했던 그 상가 건물. 아직 기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마지막 재산이었죠. 안 돼. 그건 이미 재단에.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당신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큰며느리의 고성이 한밤중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누군가가 제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알아보니 대출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땡 맞죠?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되시는데.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이러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큰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도장 찍어주세요. 상가 건물 담보대출 서류예요. 15억이면 충분해요. 영희야, 그건 이미. 어머님, 돈이 재단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큰아들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밤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급히 찾아와 알려준 거였죠. 어머니, 형이 그 15억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예요. 사업 실패가 아니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자금까지 도박으로 날리고 이제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작은 아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나눈 카톡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가 담보 받아내면 우리 호주로 도망가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니 재산 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 명의 건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당장 도장 찍으셔야 해요. 민우야, 내가 정말. 박순자 씨, 아드님 빚이 이제 이자까지 쳐서 20억이 넘었습니다. 오늘 해결 안 되면 감당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채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작은 아들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민서가, 너가 경찰을. 정민우 씨 도박자금 횡령, 사기,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큰아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순 없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큰며느리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님 때문이에요. 재산 기부한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오히려 큰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영희 씨, 연기는 여기까지 하죠. 당신이 남편 도박빚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서요.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남편 몰래 도박을 했던 거였어요. 체포되기 직전 큰며느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손녀 민서 안 보고 싶으세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살 우리 이쁜 손녀 민서. 제가 젖병 물리며 키운 우리 손녀. 영희야, 제발 민서만은 이제부터 손녀 얼굴 보는 것도 제가 결정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상가 담보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작은 아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자기 아이까지 이용해요? 그러나 큰 며느리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우리 가족 망치려고 한대. 이제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울음소리.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손녀 민서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유치원에도 박순자 할머니 접근 금지 연락이 갔다고 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단다. 우리 집을, 엄마 아빠를 망치려고 한대. 큰 며느리가 민서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서를 마주쳤어요. 민서야,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는데 으악, 무서워요. 엄마, 나쁜 할머니가. 민서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달려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셨죠? 이제 민서가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도장 찍어주실 때까지 이럴 거예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여운 우리 민서가 이제는 저를 무서워한다니. 더 악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민서의 영상을 보내왔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들었대. 이제 학원도 못 다니게 생겼어. 울먹이는 민서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밤 시달리듯 오는 영상통화. 할머니, 나 피아노 학원도 그만둬야 된대. 할머니 때문에. 참다 못한 작은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형수님, 아이를 이용해 협박하시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의 협박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민서 양육권이 저한테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민서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영상이 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지?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니까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머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민서가 다시 예전처럼 할머니를 보러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민서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보, 그만해요. 이러다 정말 감옥 가요. 조용히 해요. 아직 카메라 켜져 있잖아. 실수로 끄지 않은 영상통화. 그들의 계획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작은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증세래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큰 며느리가 오열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민서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매일 악몽을 꾼다고 하네요. 할머니한테 미안해. 나쁜 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민서가 깨어나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갑자기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하게 해서. 우리 딸 아프게 해서. 그 순간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영희 씨, 아동학대 및 강요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작은 아들이 그동안의 영상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한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감옥에 가나 봐요. 큰 며느리가 오열했습니다. 영희야, 어머니, 절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난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어머니, 하지만 용서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진 않아. 우리 민서를 위해서라도 너는 죗값을 치러야 해. 큰 며느리는 2년형을 선고받았고 큰아들은 도박빚 문제로 3년형을 살게 됐습니다. 민서는 이제 저와 작은 아들 가족이 함께 키우기로 했어요. 법원이 저에게 임시 양육권을 준 겁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서 이제 할머니랑 매일 함께야. 재단에 기부한 건물에는 민서의 쉼터라는 아동심리치료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돈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꼭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100억으로 배운 인생의 교훈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민서의 쉼터에서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